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챕터 01 분석 모형 설계에서 분석 절차 수립 그리고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고 챕터 01을 마무리를 지었죠. 자, 이번에는 제3과목의 빅데이터 모델링에서 챕터 02에 해당하는 분석 기법 적용이라는 챕터입니다. 여기에서 섹션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섹션 01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섹션 02가 고급 분석 기법입니다. 근데 이 분석 기법에서 상당히 내용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도 제가 이 분석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공식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중도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 2에서 분석 기법 적용 부분에 있는 분석 기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나오는 거는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건데 뭐 어쨌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는 이 챕터가 좀 어려워요. 사실상 어렵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가르쳤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요령껏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공식만 보고 매칭만 시키면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먼저 이 길을 갖고 그리고 제가 먼저 학생들도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뭐 개념 체크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라든지 마무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기출 문제 등등을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제가 겁을 들인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요. 근데 사실상 좀 그래요. 아무리 수학을 잘했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통계학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하긴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챕터 02에 해당하는 기법 적용에 대해서 볼 거고요. 여기 분석 기법 챕터 적용 챕터에는 분석 기법 섹션 01 있고요. 섹션 02에 고급 분석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나누어서 10장은 분석 기법, 11장은 고급 분석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알겠죠? 예. 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우리는 이미 앞에서 회귀 분석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회귀 분석의 정의는 말 그대로 regression analysis라고 하죠. 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x, 그죠? x가 종속 변수 y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에요. 그죠?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죠? 회귀 분석. 독립변수, 하나의 독립변수 하나 이상이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y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통계기법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회귀라는 뜻인데, 자, 아무튼 이러한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x와 y는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독립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림을 한번 보죠. 이렇게 좌표가 있어요. 아니, 좌표란다. 그래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x축일 때 첫 번째로 눈이 올 확률이 x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독립변수가 되겠네요. 그죠? 눈이 올 확률. 이게 x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y축이 뭡니까? 그죠?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는 것은 얼마인가? 발생률은 얼마인가? 이 부분이 y가 되죠. 종속변수. 눈이 올 확률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률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y는 교통사고 발생률이며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이 x 값에 의해서 y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져 있다. 선형적인 관계죠, 이게. 그래서 어때요? 눈이 올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것도 똑같이 같이 단조관계 형태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하, 우리가 눈이 올 확률이 이게 만약에 0%에서부터 만약에 100%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한 40%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40%의 과정에서 만약 눈이 왔다. 그죠? 그러면 아하,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기서 0%에서 100%라면 한 70% 정도가 교통사고가 발생률이 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을. 그죠? 맞습니까? 이런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이고요. 그리고 독립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를 예측하게 된다라는 점,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이 회귀분석의 정의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아니면 한 10차례 이상은 봤어요. 그죠?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독립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를 예측하게 된다라는 사실. 요게 이번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뭐 다 중요하지만 그죠? 제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기출된 문제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해보면 실제 그렇게 뭐 어렵다라고는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기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회귀 분석의 과정에서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가정을 잡을 때 회귀 분석은 선형성,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등분산성, 그리고 정상성, 다른 말로 정규성, 이 네 가지의 가정을 만족을 해야 회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음 중 회귀 분석에서 만족해야 되는 가정이 아닌 것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서 이거는 회귀 분석 과정에서 어떠한 어떠한 가정을 의미하는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세요. 이 부분도.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은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그리고 정상성, 다른 말로 정규성, 이 네 가지 가정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특히 선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립변수 x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도 앞에서 봤다시피 선형적 관계였잖아요.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도 선형적인 일정 크기로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형성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선형성은 산점도 아시죠? 그죠? 산점도를 통해서 선형성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흩뿌려진 이러한 뭐 이렇게 가더라도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포가. 그죠? 그럼 이거는 선형적인 선형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 말을 지금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점도를 통해서 선형성 확인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독립성이라는 것은, 자, 잔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잔차라는 말이 나오죠. 잔차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레지듀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잔차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있죠. 샘플. 그죠? 표본으로 추정한, 그죠? 회귀식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값의 차이로 각각의 자료가 직선에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를 우리가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추정한 회귀식과,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귀식을 이렇게 해서 뭐 직선을 이렇게 껐어요. 그런데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잘 가다가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없고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이 직선에 좀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귀식을 선형적인 관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아 여기에 많이 모여 있더라. 그죠? 이거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지금 직선에 잘 맞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도구를 두고 우리는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잔차와 x 독립변수의 값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되죠. 맞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는 거 이게 x라는 값 때문에 얘가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잔차가. 그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독립성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성은 더빈 왓슨이라는 검정, 이 둘 다 사람이에요. 더빈 왓슨 검정을 통해 통계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독립성은. 그래서 더빈 왓슨 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그죠? 오차항. 자, 오차라는 거 에러입니다. 그래서 오차라는 거는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모집단.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으로부터 추정한 회귀식으로 얻은 예측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그것과의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차이 값을 우리는 오차죠. 그걸 항으로, 식으로 만든 게 바로 오차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분석에서 오차항의 1차 자기상관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회귀분석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더빈 왓슨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자기상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기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토 커럴레이션인 거예요. 자동으로 상관관계를 한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시계열 뭡니까? 시계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우리가 시계열 차트였죠. 그래서 시계열의 시차값, 레그드 밸류즈라고 하는 이 시차값이 있죠. 그죠? 시차값 사이에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상관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근데 처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 이런 말을 제가 강의하면서 쓰면 여러분들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모르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반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명히 기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더더욱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빈 왓슨 검정 회귀 분석에서 오차항의 1차 자기상관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회귀 분석 오차항의 독립성의 가정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바로 더빈 왓슨 검정이라고 하고 오차라는 것은 모집단의 추정한 우리가 모집단을 가지고 추정한 회귀식으로 얻은 예측값과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그 값에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 에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걸 오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상관이라는 것은 시계열의 시차값 사이에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 그죠? 근데 계속 우리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등분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분산성이에요. 근데 등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잔차, 뭐라고 했어요? 직선에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잔차의 분산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분산이 독립변수와 무관하게 일정해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등분산성. 이거 우리 나누기 할 때 딱 독립변수와 무관하게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등분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잔차가 그죠? 뭐예요? 잔차가 우리가 추정한 회기식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가 각각의 자료가 직선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러니까 분포가 그 직선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등분산성의 가정에서 틀린 거죠. 그죠? 만족 못 해요. 그럼 이거 회귀 분석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등분산성은 잔차의 분산이 독립변수와 무관하게 일정해야 한다라는 성질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잔차가 이와 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잔차, 오차, 뭐 이런 특히 잔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자고요. 추정한 회기식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로 각각의 자료가 직선에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 맞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잔차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등분산성이라는 게 바로 잔차의 분산이 독립변수와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그죠? 이렇게 등분산성을 가지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등분산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빈 왓슨이라고 하면, 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독립성이고, 산점도 선형적인 일정 크기 하면 선형성, 그리고 잔차의 분산이 독립변수와 무관하게 일정해야 된다. 또 잔차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 등분산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상성, 정규성. 자, 정상성은 자, 정규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정규성, 그리고 표준화, 뭐 이런 것들 우리 계속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규성이 뭐냐? 학생들한테 지금 3과목에 들어와서 정규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규성이 뭔가요? 그리고 정규분포는 또 뭔가요? 모른단 말이에요. 정규성이라는 것은 노멀리라고 해서 통계학에서 우리가 가설검증, 뭐 규모가설이라든지 우리가 대립가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설검증, 하이포디시스 테스트, 그죠?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을 전제하는
주요한 가정들 중 하나를 우리는 정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정규 분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외도나 첨도를 배웠을 때 이렇게 우측 꼬리를 달고 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좌측 꼬리를 달고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평균이 여기라면 그죠? 실내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오차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거 가지고 유의 수준 이렇게 주면서 알파다라고 하면서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예요. 근데 정규성이라는 것은 바로 정규 분포를 가설 검증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을 전제하는 중요한 가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규성, 정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차, 항, 뭐예요? 차이죠, 차이. 그죠? 잔차, 항이 평균 0인 정규 분포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차항이 평균 0인 정규 분포 형태를 이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게 바로 샤피로 윌크 검증과 콜 모고로프 스미르노프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검증을 통해 통계량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뭡니까? 샤를로 윌크 검정과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은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샤피로 윌크 검정이나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은 전부 다 통계학에서 정규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귀무가설 배웠죠. 귀무가설은 뭐였어요? 그 집단이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는데 검증한 결과 우리 p-value 배웠죠. p-value 값이 통상적으로 0.05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일정 수준 이하이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된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다. 만약에 귀무가설은 그 집단이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는데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버리면 해당 집단은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버리면 정규분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p-value가 통상 0.05인데 그 일정 이상 수준 이상은 그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정규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해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정규성 검증을 할까요? 에? 정규성 검증을 왜 할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에서 많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많은 분석을 해당 자료가 일단 정규성을 즉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걸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시를 해요. 통상.
그래서 우리가 뭐 t-테스트나 회귀분석 이런 것들 모두가 정규성을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가정하고 수행되기 때문에 정규성 검증을 하는 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자료는 정규성을 따르죠.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샤피로 윌크 검정이나 콜모 고로프 스미로노프 검정을 통해서 정규성을 검증을 합니다. 통계량을 확인을 해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보는 게 바로 QQ 플랫이에요. QQ 플랫이라는 것은 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QQ 플랫이라는 것은 분위수 대조, 우리 분위수 배웠죠, 그죠? 4분위수, 그죠? 분위수 대조도로 불리는 정규 모집단 가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규 모집단, 정규성을 지니고 있는 모집단을 가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QQ 플랫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QQ 플랫은 수집 데이터를 표준 정규 분포의 분위수와 비교하여 그리는 그래프의 데이터의 정규성 가정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피로 윌크 검정이나 콜모고로프 스미로노프 검정과 QQ 플랫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모양을 살펴보는 과정도 상당히 정규성을 검증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이 이제 QQ 플러스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모집단이 정규성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따른다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QQ 플랫은 우리가 뭡니까? 그냥 그래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분위수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분위수, 퀀타일 배웠잖아요. 분위수가 뭐였어요? 그쵸? 데이터의 분포에서 전체 넓이를 우리가 넓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는 분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4분위하고는 다른 거죠. 4분위 같은 경우는 4개로 전체 등분을 나누는 거였죠. 근데 분위수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좋은 예가 또 4분위입니다. 4분위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였어요? 박스 플랫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1, 4분위수, 여기에 3, 4분위수 돼서 이거를 여기서 이 차이가 IQR이잖아요. IQR. 그죠? 이거는 그래서 75%, 이거는 25%.
그죠? 여기는 중앙값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 하위 경계, 상위 경계. 그래서 0분위수 최소값이고 4분의 1분위수, 1분위수는 Q1이고 Q2는 중앙값이 Q2거든요. 그리고 3분위수가 바로 Q3고 4분위수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GG 플랫이 아니고 GG 플랫은 제가 잘못 말했네. 이거는 그거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QQ 플랫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수 개념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QQ 플랫이 표준 정규 분포의 분위수와 이에 대응하는 분포, 소위 말하는 측정한 실제 데이터의 분포의 분위수를 XY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플라팅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X와 Y축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요. 대략적으로 예상 분위수에 따라서 정렬된 이 샘플 값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의 일부 섹션에 있는 값들을 이론적인 분포에서 가정하는 것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덜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QQ 플러스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나타내면 XY축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그림 일부에서 섹션에 있는 값이 전체적인 선형 추세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피로 윌크 검정이나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과 QQ 플러스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론상으로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런데 분포하는 도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오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론상의 분포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들은 실제로 우리가 관측했던 데이터들의 값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타낸 예시들은 뭐예요? 이론상의 분포하고 지금 실제 분포하고 다른 것을 나타낸 QQ 플랫이죠. 왜냐? 빨간 선에서 우리가 예측한 이론상의 분포, 빨간 선 요구에서부터 지금 거의 다 대다수 멀리 동떨어져 있죠. 그죠? 이 점들은. 그러면 전체 선형 관계가 덜 빠르게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집중 지점을 증가시킨다. 이상치의 경우는 표본의 밀도의 차이, Y축으로 쭉 올라간 거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헤비테일이나 또는 라이테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론적인 분포보다 크거나 작은 이런 외도, 이건 이렇게 돼버리면 아래꼬리, 우측꼬리,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QQ 플러스 맞나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QQ 플러스이 가장
뭡니까? 노멀한 QQ 플러스는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실제로 관측된 값들도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얘가 정규성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노멀 QQ 플랫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쭉 가다가 살짝 이렇게 튀어요. 이런 형태로. 그럼 요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right tailed라고 해서 그냥 가벼운 꼬리 요런 형태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빨간색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갑자기 위에 덩그러니 하나 또 있고 뭐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 이거는 또 완전 동떨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헤비테일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QQ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정규성, 정규 분포가 중요한지, 그죠? 왜 또 잔창이 평균 0인 정규 분포 형태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모집단이 상당히 빅데이터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플랫이 안정화돼요. 통상적으로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노이즈를 나타내기보다는 피처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부 또 이제 헤비테일한 분포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헤비테일 그려드렸잖아요. 거기에서는 보기 드문 아까 큰 특이치, 이상치가 상당히 큰 표본 크기에서도 사진이 잘 안정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회귀 분석에서 유형들이 있어요. 단순 선형 회귀, 다중 선형 회귀, 다항 회귀, 곡선 회귀, 비선형 회귀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선형 회귀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QQ 플랫이 흘러가는 그러한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표본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했죠. 근데 표본이 작다면 이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이 작다면 이거는 뭐예요? 표본이 샘플링 했는 데이터가 적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신빙성은 높아지죠. 그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이 어렵죠. 근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을 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R이라든지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큐커 플랫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려보면 뭐 이런 샤피로 윌크 검정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보면 좀 그래도 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외우라는 말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회귀 분석의 정의부터 회귀 분석의 과정 네 가지.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QQ 플랫에서 잔차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직선 형태의 경우 정규성을 띌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점도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을 해서라도 외우십시오. 알겠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